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23일 8개 구단이 1차 신인 지명 선수 발표를 했죠. 앞으로 신인 1차 지명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KBO가 8월 23일 오후 3시 35분 프로야구 1차 신인 지명 현황을 발표합니다. KBO 발표가 나온 직후 8개 구단이 동시에 신인 지명 결과를 각 취재진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 옆에 보시는 표가 KBO가 언론사에 돌린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1차 신인 지명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면, 지난해 성적 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NC가 마산 용먹어 포수 박성재, 두산이 서울고 투수 이병혁, KT가 유신고 투수 박영현, LG가 설린 인터넷고 투수 조원태, 기욤이 성균관대 투수 주승우, 기아가 동성고 대야수 김도영, 롯데가 개성고 투수 이민석, SSG가 인천고 투수 윤태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안 한 삼성과 하나는 전국구 지명을 위해서 30일 날로 발표를 일주일 미뤘습니다. 2020년부터 바뀐 규정에 따라서 전년도 순위 8위에서 12위인 구단은 지역 연고내 1차 지명과 전국구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SSG의 경우에는 윤태현 선수를 뽑으면서 지역 연고를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8위 삼성, 10위 하나는 전국구 지명을 위해서 이번 1차 지명, 지역 지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 1차 지명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리를 하면 김도영이냐 문동주냐를 고민했던 기아의 선택을 빼면 크게 예상과 다르지 않은 선택을 가져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서울 컨벤션고의 조원빈 선수가 4일 전 19일이죠.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택하면서 서울권 세 구단의 선택도 어찌 보면 교통정리가 쉽게 돼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 1차 지명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구단, 바로 기아였습니다. 역대급 재능을 가진 두 선수를 놓고 어느 선수를 뽑느냐? 문동주 선수, 우한 강속구 파이어볼러. 이렇게 알려진 대로 15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우한 정통파. 김도영 선수는 광주 팜에서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릴 정도로 탄탄한 재능러. 결국 기아의 선택은 김도영 선수였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김도영 선수를 선택한 기아의 보도자료입니다. 기아가 공들여서 선택한 만큼 보도자료에 꽤 상세하게 김도영 선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동성부에 재학 중인 김도영 선수는 우투우타 182cm에 81kg의 체격에 공격과 수비 주를 갖춘 내야수라는 평가를 했고요. 정확한 타격 컨택트는 물론 빠른 발, 안정적인 수비들을 갖춘 완성형 내야수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특히 홈에서 1루까지 3.96초 만에 도달할 정도로 스피드와 순발력이 압도적이라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기아 관계자의 멘트도 있는데, 김도영은 공격과 수비 주류 모든 면에서 수준급 기량을 보유했고 입단 후 내야 수비와 타선 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선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아 소식이 밝지 않은 관계로 전화 찬스를 한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볼의 기아 전담 특파원 이정인 한국스포츠 경제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정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구가 있는 월요일이죠. 늘 네, 협조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1차 드래프트는 온통 기아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는데, 네, 그쵸. 이정인 기자, 기아의 선택은 문동주가 아닌 김도영 선수였습니다. 오늘 조기현 단장과 통화도 길게 나눈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아가 김도영 선수를 선택한 배경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일단 기아 구단 역사 그리고 나아가서 KBO 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1차 지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선 잘 알려진 대로 기아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음흠. 구단 내부에서도 여러 토의를 거쳤고 논의를 했고, 네. 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두 선수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팽팽했다고. 네네네. 그래. 두 선수 다 모든 구단이 좀 탐낼 만한 선수고, 음흠. 또 탈고교급 이런 레벨의 선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둘 중 한 선수를 솔직히 누구를 선택해도 한 선수는 아깝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좀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쯤에
김도영 선수를 지명하기로 구단 내부에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예. 예. 오늘 낮에 KBO에 좀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예. 구단보다 좀 늦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늦게 통보했다. 예. 네, 그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또 고민을 많이 하면서 김도영 선수를 지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조견 단장과 발표 직후에 통화를 했는데, 네. 일단 문동주 선수를 지명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조견 단장이. 그렇죠. 일단 예. 문동주 선수도 워낙 체격도 좋고 구속도 뭐 일단 150 중반대를 이렇게 뿌리는 때릴 수 선수니까. 있으니까, 예. 네네. 또 지난해보다 제구력이나 경기 운영 능력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예. 또 조견 단장에게 듣기로는 성격도 되게 좋다, 또 멘탈도 좋다 이런 선수여서 네. 좀 완성형 투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허. 아무래도 그런 투수를 놓친 거는 솔직히 어느 팀이라도 좀 아쉬울 법하죠. 네. 그래서 문동주 선수를 놓친 거는 아쉬워했지만 일단 팀 사정상 김도영 네. 선수를 지명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음. 일단 기아가 야수 뎁스가 좀 두꺼운 편이 아니고 다른 팀에 비해서 네. 김도영 선수는 공수주 3박자를 갖춘 대형 유격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좀 대형 유격수가 앞으로 당분간 좀 나오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기아에서는. 그래서 김도영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네. 자, 김도영 선수에 대한 현장 평가도 중요한 것 같은데 살짝 말씀은 해주셨지만, 자, 어떻게 좀 더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 말고 좀 들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일단 김도영 선수도 제가 아까 문동주 선수 멘탈이 좋다고 했는데 김동주 선수도 역시나 뭐 멘탈도 정말 좋은 선수고 예. 굉장히 성실한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모구단 스카우터에게 들으니까 일단 예. 공수주는 고교 무대에서는 정말 완벽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또 뭐 장타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물론 좋지만 좀 호리호리한 체격이거든요. 김도영 그렇죠. 선수가. 예. 뭐 프로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면은 워낙 타격 메커니즘이 좀 좋고 손목 힘도 좋아서 장타력도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구단 스카우터들의 말을 좀 종합을 하면은 네. 김도영 선수는 프로에 가서도 좀 빨리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이 선수 뭐 네, 맞습니다. 기아에서 보낸 보도 자료를 보니까 뭐 이 기록, 세부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예. 자세하게 나열을 해놨던데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소리 같은데, 일단 그 장래로 볼 때 김도영 선수는 유격수 자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일단 당연히 유격수 자원으로 보고 지명을 했고요. 아무래도 공수주를 모두 갖춘 유격수는 KBO 리그에서도 좀 드물잖아요. 그렇죠. 네, 좀 향후 대형 좀 기아의 주전 유격수로 키우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지명을 했고 기아는 이미 박찬호라는 좀 젊은 유격수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네네. 박찬호 선수랑 저는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박찬호 선수도 아직 20대 중반에 좀 젊은 나이고 아직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박찬호 선수도 이제 군 문제도 이미 해결을 했고 앞날이 창창한 선수인데 분명 이제 또 좋은 후배가 들어오니까 자극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박찬호 선수도.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좀 시너지 효과를 볼 것 같고 일단 김도영 선수도 유격수뿐만 아니라 2루수나 3루수도 좀 볼 수 있는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박찬호 선수도 뭐 예전에 3루수를 봤었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두 선수 다 유격수뿐만 아니라 좀 다른 포지션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좀 기아가 내야 뎁스가 두꺼워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네. 김도영 선수가 뭐 기아의 기대대로 이렇게 성장을 앞으로 대형 유격수로 성장을 한다면 네. 조견 단장은 뭐 박찬호 선수와 김도영 선수 두 선수가 잘해주면은 동시에 잘해주면은 네. 내야는 10년 동안 걱정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김도영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기아가 내야 세대 교체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김도영 선수가 오면서 그런 작업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10년 대계를 좀 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요즘 기아가 후반기에 좀 달라진 모습, 물론 전반기 만판부터 그러고 있는데 기아 후반기 좀 기대도 돼요? 물론 쉽지는 않죠. 일단은 하위권이 지금 아직도 하위권에 있는데 격차도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무승부가 또 생기는 변수가 있어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기아 팬분들은
후반기에 좀 즐거우실 것 같아요. 좀 경기력 자체가 워낙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를 따라서. 네. 일단 뭐 외국인 선수 브룩스 선수가 이렇게 그렇게 나간 이후로 네.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가 한 명 없이 하다 보니까 불리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즌 끝날 때까지 납득이 되는 팬들이 납득이 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네. 뭐 팬들도 성적이 안 좋아도 그래도 좀 네.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지에 없던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당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희 기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생하십시오. 쿠폰 보내겠습니다. 예. 네. 김대영 선수를 선택한 기아 입장 등을 이정인 한스경 기아 담당 기자로부터 들어봤는데요. 김대영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에서 하고요. 예, 문동주 선수 결국 오늘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하나 이글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동주 선수가 미국 진출도 염두에 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KBO 리그 드래프트에 참가를 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고 빅리그 진출을 추진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서 한화행에는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게 일반적인 야구계의 시선입니다. 제가 SSG 담당 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한 만큼 윤태현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 SS 팬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SSG는 전국구 지명도 할 수 있었지만 윤태현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전국구 지명과 연고진의 지명 차이가 제로에 수렴하기에 이 같은 선택을 했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문동주 선수, 김도영 선수가 같은 급으로 봤을 때 둘 중 한 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윤태현을 포기하고 전국구 지명으로 간다? 윤태현과 1차 지명 외에 나오는 선수들과는 윤태현의 급이 훨씬 높다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너무 분명하니까 윤태현과 견줄 만한 후보가 없어서 전국구 지명 대신 지역 연고 1차 지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본인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자. 연고 지명을 빨리 하자는 쪽으로 SSG는 일찌감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 4일 전에, 오늘부터 3, 4일 전에 일찌감치 SSG는 윤태현 선수에게 지명 사실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윤태현 선수 본인도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제 뒤에 보시는 게 SSG 윤태현 선수 1차 지명과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이고요. 한번 정리를 하면요. SSG는 선발 투수로 윤태현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구단 역대 최초로 사이드암 투수를 1차 지명 선수로 선택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윤태현 선수 190cm에 88kg, 상당히 건장한 체격인데 우수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최고 구속 143km의 직구를 던지는 사이드암 투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수준 끝구위와 볼끝 무브먼트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도 덧붙입니다. 또 좌우 코너크를 활용한 안정된 제구력을 갖춘 투수로 마운드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기록이 하나 있죠. 윤태현 선수 지난해 인천고의 봉황대기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쟁쟁한 3학년 투수들을 제치고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최동원상을 수상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칭찬이 많이 들어가 있죠.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 말고 제가 취재를 해온 이야기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태현 선수 쉽게 공을 던지고 투구에 일관성이 있다라는 게 SSG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특히 완급 조절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윤태현 선수 상하위 타선에 따라 완급 조절을 하고 주자가 있을 때 없을 때 이게 참 고등학교 투수들이 완급 조절이 쉽지 않은데 이걸 상당히 잘한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변화구만 조금 더 가다듬으면 빠른 시간 내에 1군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올해 고교 3학년 투수 중 가장 실전용에 가깝다라는 이런 평가도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김원영 SSG 감독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태현 선수에게 기대가 상당히 큰 눈치입니다. SSG 구단, 단장, 스카우트팀 이런 평가를 들어보면 장래적으로 오한석, 김건우, 윤태현 요 세 명이 젊은 토종 선발 트로이카를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게 담겨져 있었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이 밖에 1차 지명 선수 중 유일하게 대졸인 키움이 선택한 성균관대 투수죠. 주승우 선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승우 선수, 150km의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로 슬라이더가 주목이인데요. 각종 대회, 대학 야구 선수권 같은 각종 대회를 휩쓸었고, 2019년엔 2학년 때죠.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표팀에도 선발됩니다. 자, 키움 스카우트의 평가, 안정적인 밸런스가 돋보인다. 구속도 상당히 밸런스가 갖춰지면서 갖추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열정적이고 자기 관리가 철저해서 큰 부상 없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는 점이 4년 전 드래프트 실패를 극복하고 이번에 선택을 받은 이유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키움은 가장 뽑고 싶은 선수를 우리 차례에 기회가 왔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주승우 선수에게 상당히 거는 기대가 큰 눈치였는데요. 자, 오늘 주승우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좀 봤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항상 겸손하고 행동 하나를 조심하라고 부모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셨다.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로야구죠. 이번에 신인 지명을 받은 한번 4년 전 실패를 극복한 주승우 선수의 말이 새삼 와닿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상당히 좀 길었는데요. 그만큼 프로야구 1차 신인 지명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머니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